특검, 과연 정의의 사도일까요? 아니면 권력의 충견일까요? 정말 날카로운 질문으로 시작하시네요. 복잡한 뉴스의 행간을 쉽게 정리해드리는 이지폴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단독 보도를 한번 파헤쳐볼까 합니다. 네.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통일교로부터 자금을 받은 민주당 의원 15명에 대한 수사를 아예 의도적으로 뭉갰다는 의혹입니다. 심지어 조소조차 쓰지 않았다고 하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진실을 파헤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폭로, 누가 왜 터뜨렸는지가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보통 이런 건 언론 취재나 내부 고발로 시작되는데 이번 건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법정 증언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것도 통일교의 2인자라고 불리는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자기 재판에서 직접 폭로한 내용입니다. 아니, 피고인이 재판에서요. 이건 정말 작정하고 판을 흔들겠다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핵심이죠.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는 국민의힘과 유착했다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자신들을 몰아붙이니까 통일교 측에서 이제 반격 카드를 꺼낸 겁니다. 우리 민주당에도 돈 많이 줬는데 왜 국민의힘만 문제 삼느냐? 딱 이 한마디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 한마디로 판을 뒤집으려 한 거죠. 윤 본부장의 주장은 우리는 특정 정당이 아니라 여야 가리지 않고 관리해왔다는 거였습니다. 관리라. 네, 특히 2017년부터 2021년, 그러니까 민주당 집권 시절엔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고 주장했고요. 심지어 장관급 4명을 포함한 의원 리스트를 특검에 전부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부 진술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관련 진술은 모두 기소됐지만 민주당 관련 내용은 단 하나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글쎄요. 그래서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와, 여기서 정말 가장 경악스러운 부분은 수사를 뭉갠 방식입니다. 네, 조서 없는 수사. 보통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받으면 진술 조서라는 걸 작성하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증거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이 국민의힘 관련자들 진술은 아주 꼼꼼하게 조서로 남겼는데 이 민주당 의원 15명에 대한 진술은 조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서를 안 썼다는 건 이건 처음부터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아주 크죠. 이건 실수라고 변명할 수도 없는 아주 악의적인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둔 것 같습니다. 수사 보고라는 내부 문서 형태로만 내용을 남겼다고 합니다. 수사 보고? 그게 조서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게 법정에서는 효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사 보고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보는 메모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증거 가치를 의도적으로 훼손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을 비판하는 거죠.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이 부분에서 피가 거꾸로 솟으실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편은 증거 가치도 없는 메모로 남겨주고 상대편은 그냥 탈탈 털어서 기소하는 게 이게 공정한 수사입니까? 이건 수사가 아니라 정치 공작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 그 15명 리스트 도대체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정치인은 총 15명으로 특정되는데요. 이 중 2명은 꽤 혐의가 구체적입니다. 어떻게요? 수천만 원대의 현금을 직접 수수하고 경기도 가평에 있는 통일교재단에 직접 찾아가서 당시 교주였던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는 진술까지 나왔습니다. 수천만 원 현금에 교주를 직접 만났다? 이건 단순 후원이 아니라 거의 충성 맹세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조서 한 장 없다니 이건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의 법률 자문틈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판의 수위가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이죠. 다른 증거는 없나요? 진술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당시 한학자 총재에게 올라간 특별 보고 양식에 해정 정치인들 이름이 적혀 있다는 보도도 있고요. 만약에 가평 방문 동선 같은 객관적인 자료까지 확보가 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아지겠죠.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13명은요? 나머지 13명은 쪼개기 후원이나 출판 기념회를 통한 거액 지원, 민주당이 잘 쓰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참, 익숙한 방식들이네요. 자, 그럼 이게 만약에 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법적, 정치적 파장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먼저 이 수사를 지휘한 민중기 특검. 네, 특검은 어떻게 됩니까? 명백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 네,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뭉개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물론 법원에서 고의성을 아주 엄격하게 따지긴 합니다만 이 경우는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조서를 쓴 것과 안 쓴 것이 너무 명확하게 갈리니까요. 그렇죠. 정권 초반이라 권력 뒤에 숨어서 괜찮을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결국 본인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돈을 받은 의원들은요? 그 의원들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소 정치자금법 위반, 사안에 따라서는 뇌물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 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듣다 보니까 이건 단순히 특검 한 명의 일칼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입법 권력으로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장악해서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려는 어쩌면 민주당의 큰 그림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독재의 수단으로 특검이 쓰였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거군요.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정말 복잡하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의 이 선택적 수사, 과연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편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방탄이었을까요? 이 결정, 과연 국민을 위한 충정일까요?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네, 뜨거운 토론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진실을 보는 눈이 세상을 바꿉니다. 저희는 더 날카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